제가 이제 저번 그 동영상에서 그 명품을 살 것이냐 아니면 짝퉁을 살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짝퉁을 사게 되면은 절대 명품을 가질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왜? 짝퉁을 샀기 때문에 내가 명품을 갖고자 하게 되면은 그 명품에 대한 그 대가를 지불을 해야지 되는데 그 짝퉁을 지불을 했기 때문에 명품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명품을 사려고 그러면은 명품의 그 지불할 수 있는 자금을 내가 모아놔야지 명품을 살 수가 있는데 그 자금을 짝퉁을 삼으로 해서 내가 명품은 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감독명 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결국 이거를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명품이 되는 거는 의식주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짝퉁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그 소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의식주 안정을 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그 가치를 만들어내야지 되는데 거기에 따른 가치를 만들어내지 않고 내가 짝퉁에 대한 그 가치만을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나는 작은 거에 그 연연하면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의식주 안정이라고 하는 거는 큰 불에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의식주 안정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내가 기본적으로 무엇을 해야지 되는가? 나의 가치를 올려가면서 투잡, 쓰리잡으로 인해서 어쨌든 의식주 안정만 집중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의식주 안정에 집중하지 않고 그 의식주 안정에 그 가야 할 길은 굉장히 험난하고 거의 길이 멀다 보니까 이 단순하게 그 가까이에 있는 그러한 그 가치를 그냥 이 흘러가는 쪽으로 해서 새는 쪽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의식주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멀리 내다보는 쪽으로 내가 가야지 되는데 그냥 당장 내가 급급해서 떼거리가 없어가지고 당장 급급해가지고 떼거리에 연연하면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영원히 의식주 안정하고는 거리가 멀게 되는 거죠. 내가 일단 기본적으로 떼거리 위주로 해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쉬운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멀고 험한 길은 의식주 안정이지만 내가 쉬운 길은 이렇게 해서도 내가 먹고 살고 저렇게 해서도 먹고 산다라고 하게 되면 말 그대로 그 지금 현재 그냥 내가 노가다를 뛰면서 일당으로 뛰면서 일당을 벌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벌어서 오늘 쓰고 오늘 또 벌어서 오늘 쓰고 오늘 못 벌면은 굶어야지 되고 이런 형국으로 자기의 가치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가치가 자기는 나름대로 그것도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고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가치가 아니라 자기의 그 핑계, 그냥 쉬운 방향성에 의해서 간다라는 거죠. 내가 가치가 작다 보니까 돈을 모을 수가 없는 구조로 가게 되는 거고 그 작은 돈을 또 그나마 이렇게 아무런 의미 없는 그 소비 패턴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식주 안정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의식주 안정을 가기 위해서는 밥하고 김치만 먹으면서 가야지 되는데 그 길이 너무 험난하다 보니까는 그냥 그 하루 벌어서 그냥 밥하고 김치 먹고 또 밥하고 김치만 먹을 수 있는가? 그래서 다른 핑계를 대. 그래서 나는 밥하고 김치를 먹을 수 있지만 애들은 그렇게 먹을 수가 없다. 아니면 배우자는 그렇게 먹을 수가 없다. 아니면 부모는 그렇게 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나의 그 의식주 안정을 추구하는 길을 가고자 하게 되면 험난한 길을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험난한 길을 간다라는 거는 가족회의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그 가족회의를 해서 앞으로 이러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의식주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의식주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패턴으로 가야지 되니까 우리도 다 같이 이렇게 뭔가를 한다라는 그 가족회의를 해가면서 자기가 나름대로 의식주 안정을 추구해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기나긴 여정을 떠나야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모가 멀리 예를 들어 1년 그 여행을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가족들한테 말없이 1년 여행을 가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면 부모가 그 1년 여행을 간다 그러면 아이들이나 이게 가족회의를 해서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해서 여행을 가니까 니네는 엄마 아빠 없는 동안에는 이렇게 해서 힘들지만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떠나지 말없이 떠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의식주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는 또 이렇게 인생을 살면은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가면서 가족회의를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동참을 해서 이런 방향을 가자. 그렇게 해서 가야지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의식주 안정의 그 머나먼 길을 떠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1년 내가 여행을 갔다 오겠다라고 해서 가는 사람은 없어요. 1년의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여행 1년이라는 그 기간에 수많은 우여곡절이 생길 가능성도 있는 것도 이 생각을 하고 떠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마음을 단단히 먹고 떠난다라는 거죠. 그냥 훌쩍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자체를 단단히 먹고 자기의 기운을 다지면서 떠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의식주 안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이 10년이냐 20년이냐 이렇게 걸리는 큰 머나먼 여정을 떠나는 길이라는 거죠.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단은 여행을 떠난다라는 거는 이제 일단 출발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그 여행을 함으로써 의식주 안정의 그 목적에 다다를 때까지 그 의식주 안정에만 집중을 하면서 떠난다라는 거죠. 근데 가다 보니까는 안 되니까는 포기해서 다시 돌아와서 그냥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그러한 형태로 자기가 살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의식주는 거리가 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의식주를 포기했다라는 건 결국 명품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짝퉁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짝퉁 생활, 짝퉁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 짝퉁을 삼으로 해서 내가 그 명품과 비슷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위안을 삼지만 그거 짝퉁은 짝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짝퉁을 내가 소지했어도 항상 마음은 명품에 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도 나는 명품을 살 거야 하면서 짝퉁을 지속적으로 사고 짝퉁적인 생활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명품은 절대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명품과 짝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식주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고난의 길을 가지만 그거를 견뎌야지 되는 거고, 또 하나 의식주가 안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그 가치라는 거는 결국은 시대의 흐름, 방향성에 따라서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러면 지금 올해만 해도 금리가 굉장히 이제 최저금리고 금리는 더 떨어지게 되는 거고,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굉장히 일반적인 사람들은 소비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 금리라는 것은 그 가치를 또 나타내는 그 지수하고 비슷해요.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그 나라의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도 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도 낮아지게 되고 소비 심리도 낮아지게 되면은 시중에 돈이 돌지를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시중에 돈이 돌지를 않는다.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소비 심리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일자리가 많이 없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일자리가 없으니까는 나한테는 돈이 안 오게 되고, 내가 돈이 없다 보니까는 또 쓸 일도 없게 되는 거고, 내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내 사업이 성장하는
쇠퇴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쇠퇴하는 쪽으로 가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그러한 그 구조들을 다 연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의식주 안정을 추구한다라고 해서 나만 보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사회는 어떻게 흘러가고 국가는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게 전체적인 거를 봐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기운을 크게 써라 하는 거야. 기운이 커져야지 나도 보고 남도 보고 사회도 보고 국가도 볼 줄 알고 각 나라의 그 정세까지 다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이게 보지도 못하면서 나만 이렇게 주구장창 보면서 의식주 안정을 추구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우니까는 그 어려운 자기의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니까 더더욱 갈 길이 막막한 거죠. 그 막막하다 보니까는 내가 과연 이 길이 가는 길이 맞나 틀리나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자꾸 엉뚱한 것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엉뚱한 것을 본다라는 거는 망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망상이 결국 번뇌를 끌고 오고 또 그 망상이 번뇌를 끌고 와서 그 번뇌가 또 다시 망상을 또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이 반복이 되니까 나는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가? 나는 이렇게 노력을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안 되는 건 왜 그런가? 이것을 봐야지 되는데 그것이 그 자기의 그 발전이라는 거는 내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 발전이에요. 근데 어제보다 똑같아.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어제보다 못해. 그러니까는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자기 형국을 자기가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왜 그런가를 깊숙이 내면을 들여다보고 이것이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가 이거를 봐줘야지 돼. 근데 또 여기서 내가 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보는데 이것도 기운이 커져야지 제대로 보는데 기운이 작게 되면은 또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상한 거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런 거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그 나의 그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의식세계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식세계에서 생각을 한다는 거는 나의 그 무의식 체제가 어떻게 형성이 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무의식 세계를 들여다보지를 못하게 되면 내가 생각이 올라오는 것이 어떤 방향성에 의해서 올라오는지를 몰라요. 이것이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의식 세계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뭐 사람들이 뭐 무의식 세계에는 뭐 잠재의식 속에서 뭐 어떤 것이 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무의식 세계는 그 방향성만 정해질 뿐이에요. 내가 부정적으로 흘러가느냐 긍정적으로 흘러가느냐. 내가 그 무의식 세계가 긍정적으로 흘러간다라고 하게 되면 의식 세계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무의식 세계가 부정적으로 흘러간다라고 하게 되면 의식 세계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가.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에 그 다른 것은 나의 무의식 세계 체제가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에 따라서 그 잠재의식이 올라와서 그렇게 내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수는 하수의 세상에서 바라보죠. 하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돼요. 그러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된다는 거는 나의 그 의식 세계에서 내가 그 나의 생각에 의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봤을 때 그 무의식 세계가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것만 보게 되고 내가 긍정적이다 그러면 긍정적인 것만 봐요. 그러면 그 내가 나의 그 의식 세계에서 생각을 하고 봤을 때 내가 편하고 내가 그 이렇게 힘 안 들인 거
그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부정적인 거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주자연의 법칙, 진리에 따라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의식주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해봤으니까는 굉장히 어렵다. 어려워도 의식주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진리에 따라 간다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내가 넘어야 할 산이라는 거죠.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부정적인 그 무의식 세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가다 보면 그 산을 넘어야지 되는데 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나의 한계다라고 거기에서 좌절을 해요. 근데 넘어야지 될 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긍정적으로 가는 거고, 넘어야지 될 산인데 나는 절대 넘을 수가 없다 라고 하게 되면 그건 부정적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내 팔자가 왜 이런가, 내 관상이 왜 이런가가 따지기 이전에 내가 그냥 반드시 그냥 해야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밥을 먹잖아요. 또 점심때가 되면 또 밥을 먹고, 저녁때가 되면 또 그냥 밥을 먹어요. 그냥 밥을 먹는 것 뿐이에요. 그냥 그 밥을 먹는 것 뿐인데 그 밥 먹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내가 인스턴트 식품을 먹지 않고 자연식으로 해서 먹는다, 건강식으로 해서 먹는다라고 하게 되면 건강해지지만, 내가 인스턴트 식품을 주로 먹는다라고 하게 되면 건강해지지 않겠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나의 그 기운이 작다 보니까는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할 뿐이고, 내가 기운이 작다 보니까는 짝퉁을 선택을 해서 짝퉁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그거를 내가 알아차려야지 돼. 그걸 내가 알아차리게 되면 내가 여태까지 살았던 것은 진짜 잘못된 삶을 살았다. 이거를 자기 자신이 발견한다고 한다면 내가 넘어야지 될 산이기 때문에 아침에 아침밥 먹듯이 그냥 그 산을 넘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산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사람이 하수가 됐든 중수가 됐든 고수가 됐든 그 산을 반드시 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산만 넘게 되면 고수가 되는 거고, 그 산을 넘지 못하면 하수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산을 넘느냐 안 넘느냐는 누가 선택을 하느냐? 바로 자기 자신이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그거 넘어야 될 거는 내 자신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거를 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고수의 그 생활, 의식주 안정을 추구하는 거는 포기해야지 돼요. 그거를 자꾸 그쪽을 바라보지 말고 그냥 그러면 나는 짝퉁, 어차피 짝퉁 인생이니까 그 짝퉁 인생으로 살아간다라고 그냥 해야지 돼요. 그러면 자기가 짝퉁 인생을 선택을 했으니까 고난의 길을 가는 거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돼. 그래서 그냥 나는 고난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말년까지 내가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가면 돼요. 많은 사람들은 고난의 길을 가게 되면은 불행의 그 씨앗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의식주 안정을 추구하면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길이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자기 인생 자체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식주 안정은 힘들게 내가 굳이 그쪽으로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자기가 짝퉁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의식주 안정을 추구하는 길이 굉장히 고난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의식주 안정 그러면 내가 불행을 느끼고 고통을 느낀다면 하수에 있는 것보다 고난의 길로 간다라고 한다면 그 산을 그냥 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똑같은 고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어둠의 터널만 지나가면 밝음의 세상이 오는데 굳이 내가 어둠의 세계에서 살아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비, 지금 현재 이 고비, 요 한 고비만 넘기게 되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의 그 고비를 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참으면 밝음의 세계가 와서 다 보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